네, 오늘 주제는 요즘 배너 어떤 게 좋을까를 가져와 봤는데요. 많은 업종들이 우리는 어떤 매체랑 조금 더 잘 어울릴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는 해요. 이게 우리 상품이 이 매체랑 잘 맞는다, 이 매체랑 잘 맞는다, 이거를 처음부터 판별하기 어렵기에 저희가 처음에 좀 무난하게 이 업종이 이런 배너 광고랑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을 조금 추천드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매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매체인지, 어떤 배너 광고인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보통 기본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나 SE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데 추가로 배너 광고를 집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배너 광고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SE랑 그리고 우리 업종이랑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했을 때 잘 어울리는 배너 광고가 여럿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자세히 좀 맞는 배너 광고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네이버 배너 광고나 뭐 메타나 이제 배너 광고, SE 광고 이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좀 이제 연휴철도 있고 추석을 앞둬서 좀 추가적으로 집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매체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좀 집중적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먼저 연휴에 배너 광고를 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네,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혹시 꿀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배너 광고요? 네. 저는 좀 연휴뿐만 아니라 이런 좀 단기적으로 확 세일이 있을 때 배너 광고 많이 집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GFA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을 하려면 어쨌든 네이버에 들어가서 뭔가 키워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주로 우리가 활동량이 많으니까 딱 눈에 보여졌을 때 이거 한번 사볼까? 추석 연휴 때 이걸 해볼까? 라는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나중에 뭐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든, 그래서 네이버 저는 좀 단기성으로 확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추석 연휴가 있을 때는 네이버 GFA나 뭐 메타 광고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GFA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바로 그냥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네이버 SA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경로가 되게 좁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네이버 GFA에서 성과가 좀 안 나오는데 노출만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중 돼서는 간접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우선 첫 번째로는 좀 네이버 GFA 추석 연휴나 뭐 단기성 프로모션 방면에서는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연휴에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편이냐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행동 패턴을 봤었을 때 쉬는 장기 연휴가 길어질수록 다들 놀러 다니고 이제 노느라 바쁜 시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되게 길게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전부치고 가족들끼리 이제 뭐 윷놀이 하고 이러느라 이제 바빠가지고 광고를 시기상 많이 못 보는 시기여서 대부분의 이제 광고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이런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쏟아서 이때 연휴 기간이다, 연휴 할인 혜택이다 이런 거를 강조해서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많이 광고비를 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편이다 하면은 오히려 그 사이에 꼈을 때 조금 그쵸. 성과가 많이 안 좋을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광고를 안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전후인 연휴 기간 때에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맞아요. 10월에 그만큼 우리가 광고에 세이브한 예산을 9월이나 뭐 10월 연휴 바로 끝나고 직후에 우리는 이 추석이 끝나지 않았다. 추석 연휴 조금 더 이제 예산 할인 들어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나 아니면 전에는 추석 전에 이제 저희가 오히려 그때 구매가 조금 늘거든요. 맞아요. 연휴 때 안 하다가 연휴 전에 뭐 한꺼번에 물건을 막 사가지고 온다든지 배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예산 분배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올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쨌든 추석이나 올리브영 세일이나 아니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대체적으로 업종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딱 그거 일정에 맞춰서 광고를 노출시키기보다는 진짜 한 2, 3일 정도 광고를 먼저
뭐 경쟁사보다 독점적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는 아 맞다 이때 추석이었지, 아 맞다 이때 세일 기간이었지 하면서 장바구니에 우선 담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 세일 기간에 확 전환이 일어난다든지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전후로 좀 예산을 좀 분배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공격적으로 배너 광고 이제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연휴의 배너 광고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매체가 조금 더 배너 광고가 잘 어울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은 좀 첫 번째로는 네이버 GF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이버 GFA 요거는 진짜 많이 보는 거죠. 저는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되게 수시로 많이 들어가요. 메일 확인이나 아니면 쇼핑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네이버 GFA 광고를 정말 많이 마주치거든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저희 플레이스로 이제 뭐 장소 검색이나 서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GFA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로 뭔가 좀 중점적으로 노출량을 목적으로 광고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GFA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네이버 GFA가 조금 무난하게 소비자층이 분포되어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그 매체들보다도 더. 네. 왜냐면 혹시 그 네이버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으신 뭐 부모님이나 뭐 제 주변에는 거의 못 없죠.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네이버 자체가 저희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든 매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GFA를 했었을 때 조금 더 브랜드 인식을 시켜주기 좋은 매체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네이버의 장점이 뭐냐면 자사몰 광고도 편리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의 광고에서도 조금 활용이 가능해요.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 스크립트를 삽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쵸. 전환 추적이나 리타게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이버 이 GF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왔던 사람들 대상으로 조금 더 자세한 타겟층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사몰 없이 스마트 스토어나 뭐 브랜드 스토어만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GFA로 배너 광고를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GFA에서 애드부스트 네. 애드부스트 소재 관련해서도 진행을 했잖아요. 솔직히 좀 연령층이 높으신 광고주분들께서는 배너를 좀 제작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애드부스트 소재라는 그 배너 광고에서는 우리가 상품 사진만 있으면은 그 눕기 알아서 따주고 거기서 뭐 문구나 이런 것도 알아서 다 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쵸. 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재를 만드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애드부스트 소재로도 조금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고 그만큼 세팅이나 이런 것도 다 AI 기반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GFA를 좀 섣불리 못하는 이유가 우선 소재 제작을 하는 리소스가 많이 들어서기도 해요. 그리고 지면별로 리사이징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애드부스트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 상품 이미지만 있으면 배너가 알아서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효율이 잘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드부스트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공격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배너 이미지 같은 건 직접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이너 분께 외주를 맡겨서 뭐 배너 이미지를 제대로 이제 맞추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너 소재 제작을 할 때 GFA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좀 소재당 문구나 이미지들을 타겟에서 맞춤별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노출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진짜 트래픽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전환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GFA 소재를 이제 좀 타겟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는 트래픽 그런 노출량과 더불어서 전환까지 함께 얹고 싶다, 좀 짊어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소재 문구만 바꿔도 괜찮으니까 세팅을 할 때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나뉘고 소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홍삼, 이제 추석이니까 홍삼 업체를 좀 예를 들어서 한다면 똑같은 이미지에 문구
위치는 똑같이 하되 만약에 부모님 세대로 이제 타겟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50대 선물 이것만한 거 없죠라는 식으로 좀 되게 정확하게 내 타겟인가? 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좀 그런 문구를 넣고 만약에 좀 2030 대상으로 부모님 선물이나 아니면은 추석이 연휴 때 이제 친가나 뭐 이제 방문을 할 때 그런 용으로 이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미지는 또 똑같이 가는데 문구만 뭐 추석 선물 이만한 거 없죠 하면서 뭐 엄마가 이거 먹더니 뭐 더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문구를 조금 바꿔가면서 소재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를 좀 제작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GFA에서 성과를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배너 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런 GFA 했을 때 조금 좋은 그 기능이 타겟 설정에서 잠재 고객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이버 SA랑 GFA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빨리 잠재 고객이나 이런 게 많이 쌓이거든요. 네. 거기서 뭐 우리가 방문했었던 대상이나 뭐 장바구니 담았던 대상이나 막 네. 이런 걸 리태기 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타겟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저는 웬만해서는 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잠재 고객 타겟을 꼭 설정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장바구니나 아니면 이미 구매한 유저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림받기 타겟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타겟들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소재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알림받기 타겟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경우거든요. 알림받기를 하면은 쿠폰 뭐 몇 % 더 주고 그러니까 되게 할인에 좀 반응을 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런 CRM 좀 마케팅을 활용하고 싶다 하면 소재에서도 뭐 쿠폰을 조금 더 강조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활용하고 또 소재에 그걸 적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봤을 때 좀 경쟁사 관련 키워드나 아니면은 상품 광고를 하려는 상품의 관련 키워드들을 저희가 또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경쟁사 키워드나 상품 키워드들을 딱 취합을 해가지고 요거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을 또 별도로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FA는 좀 타겟하는데 그렇게 상세 타겟에 잘 안 특화되어 있는 매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리타겟팅이나 아니면은 뭐 추가 경쟁사 타겟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타겟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타겟팅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잠재 고객 리타겟팅을 걸었을 때 좀 네. 모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방문해서 구매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최근 30일에 한 100명도 안 돼, 한 60명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대상으로 또 리타겟팅을 해버리면은 모수가 너무 좁아지기 그쵸. 때문에 노출이 아예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장바구니 타겟이나 구매 타겟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거의 모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서 세팅을 해보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게 너무 안 쌓여있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트래픽 캠페인을 조금 넓혀서 모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리타겟팅을 할 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네이버 GFA에서 그 노출량을 증대하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첨언을 해보자면 보통은 메인 매체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편이 강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 지면. 근데 요즘에는 퍼포먼스 이제 노출 지면에서도 성과를 조금 보이고 있어서 이게 퍼포먼스 노출 지면이라고 하면은 네이버랑 제휴가 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좀 제휴사 위주의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뭐 뷰티 업종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이버 제휴 이제 퍼포먼스 지면 중에 스노우 이제 그 카메라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노우 자체에서도 앱 광고를 할 수는 있지만 GFA와 연동을 해서 스노우에 좀 배너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액으로 좀 높은 전환율을 보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과가 너무 메인 매체에서 잘 돌아가다가 뭔가 전환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부진하다 할 때는 퍼포먼스도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좀 노출 위치 확장을 한번 진행을 하셔서 좀 돌파구를 찾는 것도 좀 좋은 꿀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FA도 너무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처음에 이제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면 테스트도 필요하고 타겟 그쵸. 테스트도 필요하고 뭐 소재에 따라서 문구 테스트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는 맞아요. 매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혼자 관리하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대행을 하는 대행사기 때문에 네. 만약 GFA 관련해서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어렵다 하면은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테스트 저희가 이제 네. 전문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테스트 비용에 너무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간 돌려온 업종이나 아니면 매체별로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생략을 하고 효율적으로 조금 바로바로 세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약간 좀 마지막으로 또 이제 GF에 마무리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배너 광고이기는 하지만 배너 광고에 있어서는 테스트 초반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초반에 세팅 효율을 잡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카탈로그나 애드부스트는 동시에 이제 좀 집행을 하면서 좀 매출액은 잡아가면서 이제 배너 이미지 광고로 이제 효율을 잡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배너 이미지 광고로만 단일 집행을 하기보다는 카탈로그 GFA 광고나 애드부스트 한 가지는 좀 예산 배분을 해서 집행하시면서 이미지 배너까지 같이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GF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좀 많은 꿀팁들을 전달드렸죠. 엄청납니다. 네. 일단은 좀 가장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네이버 배너 광고 먼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GDN 구글 배너 광고. 네. 그렇죠. 네네. 구글 배너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글 네트워크 배너이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아까 앞서 네이버처럼 말씀드린 좀 타겟을 말씀드리자면은 구글도 저희가 유튜브도 모든 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매체잖아요. 네. 구글 외에도 뭐 유튜브, 지메일, 각종 기타 지면들이 있는데 네. 특히나 구글 GDN 같은 경우에서는 좀 사람들이 정보성인 용도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우리가 뭐 건기식이나 좀 이런 정보 활용이 가능한 업종들이 저는 좀 GDN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이거는 커버리지가 넓다 보니까 이것도 뭐 네이버처럼 딱히 뭐 이런 업종은 안 된다 이런 거 없이 좀 무난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인 만큼 이게 CPC가 굉장히 낮고 노출량이 굉장히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유입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광고 조금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바란다 하면은 저는 무난하게 좀 GDN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GFA랑 GDN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GF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커머스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DB 업종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GDN 같은 경우에는 DB 업종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전환이 나오는 추이를 봤을 때 전환당 단가도 되게 낮게 나오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약간 DB 업종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람회 좀 이런 측면에서 상담 건수를 좀 목적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정보 탐색을 하다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작고 실제로 전환까지 잘 일어날 수 있는 매체여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노출량이 조금 높은 매체이다 보니까 DB를 받았을 때 허수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연령 타겟이나 좀 그런 걸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잘못해서 이제 또 막 너무 좀 허수가 많을 수 있거든요. 좀 그래서 GDN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실 때 타겟을 조금 정교하게 잡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잠재 고객을 뭐 만들어서 뭐 한다거나 아니면 연령을 아예 높으신 연령대는 좀 제외를 한다거나 좀 타이트하고 좀 정교한 타겟으로 집행을 하면서 좀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수가 많은 만큼 그만큼 이제 문의수 자체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조금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고 노출량이 많으면은 솔직히 브랜딩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특화되어 네. 있잖아요. 이 GDN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제휴사. 지면이 굉장히 많은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일단은 뉴스 같은 데 봐도 저희가 항상 그 GDN이 가장 좀 많은 맞아요. 부자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나타나는 배너들이 GDN의 배너 광고일 확률도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네트워크 배너도 같이 제휴된 것도 있어서 명확히 GDN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 GDN이 제휴나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좋은 매체다. 그리고 보시면은 좀 대기업이나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매체예요. 맞아요. 보시면은 뉴스지면 보면은 항상 엄청 좀 다양한 많이 들어본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뭐 어도비라든지 이거 또 특정해서 얘기하기 갑자기. 아무튼 대형 브랜드. 네, 해야 맞습니다. 되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노출량이나 뭐 유입이나 이런 거를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 GDN을 해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타겟 같은 경우에서도 GDN이 경쟁사 타겟이라던가 뭐 유튜브랑 이런 링크 같은 것도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랑 뭐 비슷한 업종에 들렸던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키워드 타겟팅이나 뭐 각종 관심사나 이런 것도 모두 맞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게 구글이 또 좋은 점이 아무튼 이제 구글 그 앱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관련된 앱도 추적이 가능하고 유튜브 링크를 첨부를 해서 여기 링크나 채널을 또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구글 타겟이 얼마나 정교하냐면은 만약에 부동산 DB 업종이라고 치면은 주택 뭐 구매 예정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상업용 아니면 주거용 요렇게도 나뉘고 아니면은 이직 예정인지 아니면은 맞아요. 이직을 이미 했는지 요런 것까지도 이제 나뉘기 때문에 진짜 정교하게 타겟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구글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타겟 같은 경우에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GDN은 요 정도로 이제 또 마무리를 하고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되게 좀 짧게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매체 배너 광고 뭐가 있을까요? 메타죠, 역시. 메라. 메타. 네. 네, 아무래도 배너 광고 하면은 사실 이제 메타 광고는 SNS 광고로 아예 이제 뭐 주제 하나를 선정을 해도 모자랄 만큼 방대한 양이고 이제 많이 찾으시는 매체이긴 하지만 배너 광고를 했을 때 메타는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메타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이 메타 광고의 경우 앞서 말했었던 그 넓은 타겟의 커버리지만큼 메타는 그걸 다 포용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자체의 이용자로 봤었을 때 지금 많이 넓어지기는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2030, 10에만 이제 있다가 이제 점점 40, 50으로 넓혀지긴 했는데 네. 아직은 이제 2030, 40에 조금 더 집중된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5060에는 안 먹힌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일단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는 업종이 좀 2030, 40에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하면은 메타 광고를 무난하게 진행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피드 광고 이제 뭐 말할 거 없이 좀 대부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네이버 GDN보다도 조금 더 1대1 배너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도나 좀 구매 구매 전환율이 좀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른 광고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이렇게 껴있어서 지나가다가 보거나 아니면 다른 거랑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 단독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 브랜드 위치가 좀 중간이나 뭐 조금 아래에 있다고 쳐도 다른 비교군이랑 대놓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만큼 기회가 좀 높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메타 메타 광고 이게 말해야 되는 게, 네. 그 앞에 좀 매체랑 성격이 조금 또 차별성을 띠는 게 영상 광고를 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배너 광고다 보니까 이미지 배너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메타에서는 영상 광고에서 되게 유입이 잦고 전환까지 되게 최근에 효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영상 광고뿐만 아니라 GIF 같이 좀 다양하게 소재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너 광고 특성에 가장 좀 적합한 매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출 가능. 슬라이드 형식도 노출 가능하고, 그리고 컬렉션형으로 밑에 하단에 상품 노출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좀 전환율이 더 올라가는 매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배너 광고는 좀 진짜 스쳐 지나가기 좋은 걸로 좀 하다 보니까 전환율이 엄청 높게 나오지는 않는 특성도 보통은 있는데, 메타 광고는 좀 그런 SNS의 충동 구매를 감안하더라도 좀 그런 찐 구매 고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환율이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좋은 특장점을 띠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영상 광고 저는 좀 이 업체만의 매체만의 네. 좀 특성이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이런 동영상 광고도 대놓고 광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컨텐츠형으로 찍어가지고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옷 광고 같은 경우에는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러면서 저희 옷? 네. 패션 같은 것도 이제 출근 룩을 보여주는 맞아요. 출근룩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대로 입게 해야지라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면서 거기에 랜딩 페이지를 그 맞춤 세트 옷으로 보여준다거나 맞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메타에서는 이런 패션, 뷰티 그런 게 굉장히 좀 잘 나와요. 네, 식품도 그렇고. 그래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인 척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가능한 형식의 또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또 계정에 따른 그 소비자들이 팔로우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고객 그 뜻이잖아요. 네. 그거 더 잘 보여주고, 우리 광고가 진행했을 때 더 잘 보여주고, 이때쯤 사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리타게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소름이 돋아요. 끝없이 네.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이 핸드폰이 좀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 저희가 이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날에 그쵸. 이게 뜨더라고요. 광고가 떠요. 이게 네. 타겟이 어떻게 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말로만 해도 저희 갑자기 이렇게 뜰 때 있잖아요. 근데 메타가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잡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나 이런 거에 딱 관심이 맞는다. 그리고 네. 우리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클릭만으로도 이제 끝없이 우리 광고가 똑같이 노출되고 맞아. 좀 뭔가 피로도가 높아질 때쯤에 다른 광고 노출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도 비슷한 군을 같이 노출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리타게팅이나 전환율이 높다라고 하면 메타도 너무너무 좋은 매체죠. 네, 이게 아무래도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광고 자체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조건만 저희가 이제 만들어 준다면, 이제 그런 것처럼 리타겟이나 아니면은 좀 타겟에 맞춰서 광고가 노출돼서 좀 효율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기능이라고 메타 자체에서 별도로 세팅을 저희가 수동적으로 하나하나 옛날에 문구 다 넣고 아니면은 막 되게 정교하게 세팅이 필요했었는데, 좀 그런 게 보다는 이제 메타 자체에서 타겟도 찾아주고 노출 지면도 알아서 효율적으로 해주고, 좀 그런 광고 문구도 좀 노출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메타 광고에서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조금 세팅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좀 어드밴티지 이런 기능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라이브에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광고주님들을 보면은 스스로 이제 뭔가 메타 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막혔을 때 이걸로 이제 저희 라이브를 보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게 잦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밴티지 기능을 의심을 하지 말고 한번 우선 활용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어드밴티지에서 좀 성과가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진짜 정교한 무엇인가에 이제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저희한테 추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어디 어드밴티지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점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좀 그렇게 세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드밴티지 기능도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신 다음에 수동으로 추가 세팅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직접 세팅하는 거랑 네. 홍보하기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달라요.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같은 비용을 써서라도 웬만해서는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메타 비즈니스의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세팅을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좀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네. 뭐 리타게팅이나 명확한 데이터 판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은 한번 이제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세팅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행을 맡기셔도 되고 네. 웬만해서는 홍보하기보다는 비즈니스 광고를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홍보하기가 단기적으로 뭔가 인스타 방문량을 늘린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좀 매출 증대가 목적이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이제 진짜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광고를 세팅하시는 게 좋고 이제 메타의 장점으로 저희가 뭐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홍보하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걸로만 이제 광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이미지 소재나 영상 소재를 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기 기능도 이제 메타 광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광고 관리자에서 따로 이제 메타 광고를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배너 메타 광고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좀 약간 저희가 오늘 이제 라이브를 준비한 목적은 배너 광고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좀 추가 집행 아니면 배너 연휴 전후로 뭔가 단독적으로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약간 좀 소개 느낌으로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상세 뭐 뭐 세팅 꿀팁이나 뭐 소재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라이브 주제로 잡고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메타가 또 이제 좀 하나만 더 얘기 드리자면 네. 협력 광고 같은 경우도 협광.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어려워요. 이 맞죠. 협력 광고 자체는. 메타가 현재 좀 협력 광고 매체사들을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만약 우리가 올리브영 입점된 데다 그러면 올리브영 픽셀 활용해서 협력 맞죠. 광고 진행하고 컬리도 있고 컬리도 있고 무신사 그쵸 무신사 쿠팡 네이버도 된다고 네이버. 네 요즘에는 네이버도 돼서 뭐 이것도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협력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거의 그냥 없죠. 그쵸 네. 메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좀 약간 해외 진출용으로도 네. 좋은 게 그 협력 광고에서도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은 좀 영미 쪽으로 협력 광고를 집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해외 노출을 증대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메타 협력 광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외에 좀 다른 배너들 배너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이쪽은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배너 광고가 있을지. 그쵸. 그냥 요거 말고도 뭐 한번 소개 느낌으로 네네. 뭐 이제 ADN 너무 유명하죠. 뭐 네트워크 배너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는 ADN. 네 그리고 뭐 모비온. 네 모비온. 모비온도 이제 ADN이랑 조금 비슷한 형식으로 노출이 되는 좀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리타게팅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매체로는 또 그 크리테오. 네 크리테오도 굉장히 좀 리타게팅이 좋은 매체죠. 네. 그 외에는 또 뭐 당근도 가능하고 당근 광고, 네. 토스 광고, 틱톡 광고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막 우리가 이런 안녕하세요 황피그님. 안녕하세요. 1년 전부터 두 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합으로 라이브는 자주 안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조금 자주 봐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토스, 틱톡. 조금 더 매체를 넓혀서 우리 여기 한번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배너 광고가 있으니까 네. 저희한테 언제든지 카카오. 카카오. 네 네. 카카오 또 있나요?
어? 네, 그래서 네, 이게 이 많은데. 외가 서브 매체도 있는데 이렇게 뭐 틱톡, 카카오 같은 경우는 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서브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도 이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메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령별로 아니면은 저희 좀 업종별로 좀 특화가 되어 있다 하면은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너 네. 광고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되게 얘기를 많이 드렸죠? 메인 배너 광고 연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맞죠. 소재도 타겟도 네. 좀 총체적으로.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유익하셨나요? 네.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라이브 보시다가 아니면 녹화본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이제 바로 직통 전화 아니면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가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배너 광고 여기서 오늘 라이브는 댓글이나 질문 더 이상 없으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주제를 같이 또 나중에 가져올게요. 조금 네. 더 딥하고 꿀팁 위주로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라이브 다시 보기 보고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만 여기까지 광고 퍼포먼스 1본부 1팀 양다비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